중년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다. 중년은 왜 결정을 미루게 되었는가?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에 천장을 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틀면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꿨다고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한때는 결정이 빨랐습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말지. 그렇게 부딪혀도 괜찮았습니다. 젊을 때는요, 결정을 잘못 내려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데 중년은 다릅니다. 결정의 결과를 이제는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가 봅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부모님이 봅니다. 잘 되면 당연한 거고, 잘못되면 전부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결정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굳혀버립니다.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는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굳으면 망치로 깨야 합니다. 중년의 삶이 지금 시멘트가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중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키워드, 결단.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왜 결단을 말했는가? 이야기의 출발점은 앤서니 라빈스의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입니다.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열정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뜨거운 말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책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단순합니다. 우리 삶은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결정의 결과다. 라빈스는 말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왜 평범한 삶을 사는지 아느냐고,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 왜 불행한 삶을 사는지 아느냐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왜 놀라운 삶을 만드는지 아느냐고. 답은 하나입니다. 결정. 과거의 모든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결정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정을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결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직업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전부 당신입니다. 그 결정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결정이 앞으로의 자리를 만들 겁니다. 중년에게 이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앞으로가 지금까지보다 짧다는 걸 아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결정의 무게를 진짜로 느낍니다. 중년의 삶을 멈추게 한 3가지 결정. 토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뭘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글쎄. 이 글쎄가 중년 남자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중년이 되면 삶이 멈춘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움직이는데 풍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정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3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 결정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도 나쁘진 않잖아. 괜히 건드려서 더 망치면 어쩌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를 옮길까 말까? 이직을 할까 말까? 새로운 걸 배울까 말까? 고민만 석 달째입니다.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자는 결정을 미루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둘째,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익숙한 일, 익숙한 관계, 익숙한 하루, 점심 메뉴도 늘 가던 곳, 주말 계획도 늘 하던 것, 대화 주제도 늘 같은 것. 안전합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일도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의 반복은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이 나이에라는 기준을 채택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 나이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 나이에 이 네 글자가 결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 나이가 10년 뒤에는 그때 시작할 거리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삶은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고정됩니다. 안정과 고정은 다릅니다. 안정은 내가 선택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고정은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안정입니까? 고정입니까? 의사결정 근육은 왜 중년에서 퇴화하는가? 앤서니 라빈스는 결정을 근육에 비유합니다.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걸 중년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밤에 뭘 할지 전부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결정을 안 해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회사에서는 지시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에서는 기대에 맞춰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낮에는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저녁에는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결정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매일 남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내 결정 근육은 쓸 일이 없어집니다. 헬스장에 안 가면 근육이 빠지듯이 결정을 안 하면 결정하는 능력이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은퇴 후 뭘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 부족입니다. 결정을 안 한 시간이 길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빠진 사람이 갑자기 100kg를 들 수 없듯이 결정 근육이 빠진 중년이 갑자기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결정의 반복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바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몸무게? 통장 잔고? 관계? 직업?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살을 빼야지. 돈을 모아야지. 관계를 개선해야지. 하지만 라빈스는 말합니다.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원인을 바꿔라. 결과는 증상입니다. 원인은 뿌리입니다. 뿌리를 안 건드리고 잎사귀만 따면 또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빈스는 5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신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믿음. 둘, 가치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기준. 셋, 기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선. 넷,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매일 내가 나에게 묻는 말. 다섯, 감정 상태. 내가 주로 머무는 감정의 온도. 이 5가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4번째 질문입니다.
중년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이 나이에 굳이?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결정을 시작도 못하게 막습니다. 운동을 하려다가 이 나이에 굳이 몸을 만들어서 뭐하나? 공부를 하려다가 이 나이에 굳이 자격증을 따서 뭐하나? 사업을 구상하다가 이 나이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서 뭐하나? 전부 이 나이에 굳이가 막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이 나이라서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나이라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이라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 나이라서 관계를 더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나이라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굳이를 이 나이라서 반드시로 바꾸는 순간 막혀있던 결정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년에게 맞는 결단의 기술 3가지. 중년은 젊은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20대의 결정은 돌격입니다. 30대의 결정은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편집입니다. 인생이라는 영화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불필요한 장면을 잘라내고 중요한 장면을 살리고 흐름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중년의 결단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큰 목표 말고 작은 비가역적 결정. 올해 안에 10kg 빼겠다. 이런 큰 목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안 되니까요.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헬스장 3개월 등록, 온라인 강의 결제, 명함 하나 만들기. 돈이 나갔으니 해야 합니다. 이름을 걸었으니 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은 결정이 아닙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겨야 결정입니다. 둘째, 완벽한 결정 말고 수정 가능한 결정. 중년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번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시간만 갑니다. 결정은 마치는 게 아닙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일단 방향을 잡고 출발하십시오. 가다가 아니면 꺾으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찍고 출발해야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출발도 안 하고 서 있으면 재탐색할 경로도 없습니다. 셋째, 성공보다 교훈을 남기는 결정. 20대의 결정은 이기기 위한 겁니다. 중년의 결정은 버티기 위한 겁니다. 이 나이에 하는 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다음 결정의 재료가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아버지가 성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버지가 두려워도 결정하는 모습. 그것이 중년의 결정이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장기적 결과를 선택하라. 오늘 하루가 편하면 내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불편하면 내일이 조금 나아집니다. 이것이 단기적 편안함과 장기적 결과의 차이입니다. 단기적 편안함은 중년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운동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하면 되니까요. 오늘 공부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면 되니까요. 오늘 그 대화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내일과 나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어제와 지나간 것이 됩니다. 장기적 결과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롤모델도 바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화려하지만 대부분 나와 조건이 다릅니다. 대신 끝까지 버틴 사람을 보십시오. 조용히 매일 출근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연 사람, 아무도 안 봐도 운동을 한 사람, 비난을 받아도 자기 길을 간 사람.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결단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한 발씩 걷는 겁니다. 오늘 하나의 결정을 남겨라.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남기십시오. 미뤄온 결정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겠다. 이번 주 안에 그 전화를 하겠다. 오늘 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결단은 인생을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더 이상 멈추지 않게 합니다. 더 이상 이 나이에 쿠지라고 말하지 않게 합니다. 당신 안의 거인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결정을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거인을 깨우십시오. 결정 하나면 됩니다. 단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믿자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